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10시간 남짓 날아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밴쿠버에 도착했다. 밴쿠버 아일랜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속한다. 특히 주도인 빅토리아시가 바로 이 섬 안에 있다. 항구 앞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이 건물은 1897년에 완공된 의사당이다. 의사당을 마주하고 제임스 쿡 선장 동상이 우뚝 서 있다. (1770년)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이 북아메리카 서쪽 해안선을 탐험하던 중 밴쿠버 아일랜드를 발견했다. 당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라 불리는 이곳. 캐나다 속 영국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도시. 형형색색의 수상가옥이 자리한 피셔맨 스워프는 빅토리아시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 관광의 출발지다. 겨울이면 번식을 위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래를 빅토리아 아일랜드 연안에서 목격할 수 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Exotic, right? All right. Trinidad. A little colder than Trinidad. Hello, Katine. High five. Hello. High five. 모두들 기대감에 들뜬 미소를 머금고 배에 오른다. 어느새 배는 피셔맨 스워프를 벗어났다. 벌써부터 바다를 가로지르는 물개가 보인다. 함께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트라이얼 섬에 도착했다. 트라이얼 아일랜드 생태보호구역은 빅토리아 본섬에서 배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군도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이곳. 물개와 바다 표범의 낙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관광객들은 배 안에서 해양 야생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So there's 4 elephant seals up here. There's one very, very far right. His nose is pointing towards us. He just got moved a little bit by the wave. So we don't see him up here. And they 마치 바위와 한 몸인 양 배를 딱 붙이고 엎드린 바다 코끼리는 멀리서 봐도 제법 덩치가 크다. He popped his head out. He's like, what are you guys doing? 바다 코끼리의 몸짓 한 번에 모두가 한박 웃음을 짓는다. lying on the rock right there. 트라이얼 아일랜드 생태보호구역을 지나자 속도를 높여 또다시 항해하기 시작한다. But they do water sampling.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뭔가를 찾는 선원들. Mammals out here every once in a while. What are you looking for? We're looking for spouts and for dorsal fins. What kind of whales do you see? We will see humpback whales for sure. And there's a chance of seeing orcas. 이 넓은 바다에서 고래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Number of people who have said 북극과 가까운 캐나다에서도 겨울철에만 가능한 일이다. 바다 위 한 무리의 갈매기 떼가 혹등고래의 위치를 알려준다. if you can put yourself in the mindset of a whaler, look at what we're doing right now. 곧 고래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 You want to go way out there onto the ocean. Don't look at me. 바다 위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사람들. 수면 위로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은 고래류의 특성이다. 곧이어 혹등고래가 모습을 드러낸다. 쉽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에 더욱 경이로운 풍경.
잠시 후 또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다. 운동성이 강한 흑둥고래는 이런 활동을 통해 먹이를 사냥한다. 주로 크릴새우나 작은 어류를 먹는데 어류 무리를 보면 거품을 내면서 쫓아가 애워싸는 특이한 사냥 방법을 쓴다. Very humbled. 번식 해역에선 꽤 큰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도 하는데 오늘은 2마리만 보인다. 나는 운 좋게도 춤추는 흑등고래의 모습을 바다 위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고래 탐험을 끝내고 빅토리아시로 돌아왔다. 도시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는 캐나다 전역에서 한날 1시에 펼쳐지는 이벤트다. 같은 시각 도심 곳곳에 환상적인 조명이 켜지고 순식간에 도시의 분위기가 바뀐다. 오색 찬란하게 꾸민 트롤리 차량들이 빅토리아 시내를 활보한다. 12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마법의 크리스마스 시즌, 그 시작을 알리는 불빛 축제. 매혹적인 성탄 불빛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길 준비를 하는 사람들. Fun parade! Okay, good night. 캐나다의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밤이다. 나는 빅토리아시에서 낮보다 아름다운 겨울밤을 경험하고 내일의 여행을 기약했다. 빅토리아시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아바타 글로브 공원을 찾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숲, 그리고 나무. Hello, how are you? 그 진귀한 풍경을 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간다. Yeah. 아바타 글로브를 개발 중인 주 정부는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오래된 숲은 캐나다의 고대 삼림연맹 활동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역사와 깊이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영화 아바타의 풍경과 비슷하다 해서 아바타 글로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끼로 뒤덮인 나무들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숲. 마치 열대 우림처럼 울창한 나무들이 즐비한 이곳. 입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사슴도 만날 수 있었다. 사람의 손길 대신 시간의 흐름이 켜켜이 쌓여 이 거대한 숲이 완성됐다. 조용하지만 풍요로운 아바타 글로브. 집채만한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낸다. 새로 만들어진 통로는 노출된 나무 뿌리에 미끄러운 곳도 많아 조심히 걸어야 한다. And these are all edible mushrooms, which I think I might take a few home for dinner. 나무 줄기에 달린 야생 버섯이 잠시 발걸음을 잡았다. 가이드가 조심스레 버섯을 딴다. So I don't usually pick too many. If I'm out and I find some, I'll just take enough home to kind of saute up for dinner and just enjoy a little fresh treat. Rule of thumb that if I find a good patch of mushrooms, that I only take about half. Leave some for some other people, and they also drop their spores to kind of seed the next generation. So if you go out and pick all the mushrooms, then there won't be any mushrooms for you next season.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바타 글로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를 따라 숲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다. Wow. 앞에 보이는 커다란 삼나무가 바로 이곳까지 온 이유다. 숲속 제1의 명소. 캐나다에서 가장 꼬인 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다. 생김새가 특이한 이 큰 나무는 그 몸통의 지름만 4m에 달할 정도다. 이 나무 아래서 인간은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 This feels like a cathedral. Oh, we're communing Yes. with nature. And my grandfather homesteaded a piece of land just down the way here, so we stopped and saw that today. He was here before the turn of the century. So we're sort of 1894. so we feel like we're almost communing with him as well, which is very nice. 2, 3. Everybody smile. 숲과 이웃한 포트 렌푸르라는 마을의 원주민들은 이 숲을 신성시 여겨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기도 했다. 나무는 이곳에서 1000년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래된 나무들의 보물 창고, 아바타 글로브 공원. 삼림의 가치 때문에 개발의 위험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곳을 세상에 알린 고대 삼림연맹이라는 환경보호단체의 활동 덕에 보호를 받게 됐다. 아바타 글로브 공원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기대된다. 강가로 이동하자 곰 주의 표시가 나온다. 한 마리가 아니란다. 왜일까? Stars. You came today to see actually salmon. Yeah, I come for walks, take pictures. We haven't seen bears on our trips down here, but we've seen them in our backyard. Okay. 숲을 관통해 흐르는 골든강은 태평양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돌아오는 곳이다. 곰들은 연어를 잡아먹으러 이곳에 자주 온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은 연어 회귀철이 지나 뒤늦게 올라오는 연어들만이 새들의 밥이 되고 있다. The job ended up not working out for me. Kind of stressed out me and my life a bit. So yeah, being here, living close to nature, close to the forest, with this peaceful retreat, just right in my backyard, essentially. 한때 도시에서 살았다는 가이드 라이언. 강을 따라 돌아온 연어처럼 아바타 글로브 숲에 매료돼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 원시 숲에서의 하루. 소중한 시간이 어느덧 지나간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유콘의 주도 화이트호스로 이동했다. 캐나다 북서쪽에 위치한 화이트호스 시는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
낮이 고작 7시간 남짓 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의 여행 성수기는 바로 지금부터다. 겨울 체험 여행으로 유명한 곳. 화이트호스를 상징하는 동상 역시 도전과 모험을 표현하고 있다. 시내를 벗어나 캐나다 툰드라 지역의 겨울을 만끽하기 위해 나섰다. 유콘에는 고산과 빙하가 많다. 산림이 우거진 산맥 사이에 광활한 툰드라가 펼쳐져 있다. 유콘은 원주민어로 하얀 물이 흐르는 강을 뜻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바로 나는 유콘강은 알래스카를 거쳐 베링해로 흘러간다.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 이름은 오로라 하우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이다. 산장하는 단출하지만 창가로 놓인 소파가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밤새 오로라를 볼 수 있게 인테리어가 돼 있다. 미리 준비된 따뜻한 음료와 유리병에 담긴 간식들까지 예상외로 훌륭한 접대에 감사함을 느낀다. 밤새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펼쳐진 푸른 빛, 신의 영혼이라 불리는 오로라. 볼수록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지상 최대의 쇼가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다음 날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가 제대로 뜨지 않은 시간. 나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Hello. Hi. How are you? Good. Are you going for a flight? Yep. Okay, great. Daniel should be here soon. 알래스카와 맞닿아 있는 클로아니 국립공원을 경비행기로 돌아볼 예정이다. Hey, How are you? good. I'm John. Come on, follow me. 이 투어는 인기가 많아 줄을 서야만 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이다. We'll have one passenger up in the front seat and one in the back seat here. 들뜬 마음을 감추며 경비행기에 올랐다. Is there anything you're going to need?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경험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Equally in the middle of yourself. This is the most spectacular place in the world, in my opinion. 작아서 과연 안전할까? 걱정도 잠시 활주로를 출발한다. 그리고 떠오른다. 밖에 보이는 클로아니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곳이다. 경이로움을 품고 구경하게 되는 이곳. 캐나다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노간산을 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빙원과 그로부터 발원한 빙하가 길게 뻗어 있다. 클로아니 국립공원은 조종사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 만년설이 덮인 웅장한 산맥에서 대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진다. 얼음으로 가득 찬 땅의 모습은 신비롭기만 하다. 하늘 위에서 만난 유코는 환상적인 설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오로라의 낭만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 오로라 투어를 신청했다. Hola, Mexico. We're waiting for excited Northern Lights people to see the aurora, hopefully.
어둠이 깔리면 오로라 헌터라 불리는 가이드들이 손님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출발한다. 날씨가 추울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오로라. 차는 한층 더 짙은 어둠을 쫓는다. 그리고 오로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는 명당을 찾는다. 보통 오로라 예보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로 관광객들이 모이는 경우가 흔하다. And we have a tripod here. You guys freely use it. But it is fixed, so you cannot move it around. All right? 오로라 촬영을 도와주는 삼각대까지 준비되어 있다. 과연 오늘 밤 이곳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 밤새 추위를 막아줄 캐나다 원주민들의 천막 TP도 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원뿔 모양으로 천장이 뚫려 있는 게 특징이다. It's called a teepee. Teepee is a tent that is used by First Nation people. Yeah, and it's still used, and it's really nice place to relax. We usually make a fire inside, and I'll do it later on. Okay. Yeah. Okay. 작은 입구를 통해 TP 안을 들여다봤다. 천막 중앙에 화덕을 만들어 두었다. 불을 지피면 이내 따뜻해진다. Northern Lights? Because I have heard that there used to be a drama like 20 or 30 years ago. 23 years ago. Yeah, 20 or 30 years ago. And then people really loved that drama, and it shows the Northern Lights in yellow light. That's how it started. That's how Yellow Light? Okay. Yeah. That's how it started. 밤이 깊어지자 모두가 오로라를 기다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순간 어두웠던 하늘에 푸른 빗줄기가 일렁인다. 드디어 나타났다. 이 아름다운 빛을 보기 위해 밤이 새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들. 여행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오로라. 더없이 숭고한 캐나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추억으로 우리는 다음 여행에 대한 설렘을 가슴에 품게 된다. Bit gutted it's our last day. We just got to see the Northern Lights. It'd be cool to see it again, but yeah, bit excited to be somewhere cool a bit pictures, warmer. got stuff to remember it by, which is cool. Yes. Yeah. Wish we could stay a bit longer. Yeah, agreed. 나는 알래스카의 중심 도시 앵커리지에서 여정을 시작했다. 6월 중순의 날씨는 무척이나 화창했다. Big Sam left Seattle
앵커리지는 소련 붕괴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항공의 교차로였다. 이정표를 보고 있는데 빨간색 버스가 한 대 다가왔다. 옛날 전차 모양을 한 앵커리지 시내 투어 버스다. 나는 이 버스를 타고 앵커리지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앵커리지는 1964년 대지진으로 건물들이 많이 파괴돼 옛날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도심에도 숲이 울창하다. 마치 전원주택 단지 같아 다른 지역에서 온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한다고 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동차만큼이나 수상 비행기가 많다는 것이다. 땅이 워낙 넓은 이곳에서는 수상 비행기가 필수적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래스카의 대자연과 야생을 체험해보기로 하고 앵커리지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벨디즈로 향했다. 해안 도로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 차를 멈췄다. 하얀색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다. 자세히 보니 산양이다. 산양은 가파른 바위산을 자유자재로 다닌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 산양은 이제 조금씩 뿔이 나기 시작했다. 벨디즈로 가기 위해서는 톰슨 패스라는 높은 언덕을 지나야 한다. 이곳에서는 만년설 덮인 웅장한 산들을 볼 수 있어 여행객들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 (6월이) 되면 들꽃들이 피어나 산과 들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톰슨 패스 언덕 정상에는 육지 빙하인 워딩턴 빙하가 있다. 알래스카에서 처음 보는 빙하다. 워딩턴 빙하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 봤다. 30분 정도 올라가자 눈밭이 나오기 시작한다. 얼핏 보면 그냥 산 정상에 눈이 쌓인 것 같다. 하지만 푸른색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이것이 빙하임을 말해준다. 빙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엄청났다. 멀리 산 꼭대기에서부터 펼쳐져 있는데 그 넓이가 여의도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 폭포를 이루고 있다. 이 물들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빙하 녹은 물에 손을 담가 봤는데 단 5초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갑다. 워딩턴 빙하에서 30분 정도 더 가 벨디즈에 도착했다. 벨디즈는 알래스카의 석유가 유조선에 실려 나가는 중요한 항구 도시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알래스카의 알프스로 불린다.
하지만 옥빛의 바다와 하얀 배들이 설산과 어우러진 모습은 알프스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다. (6월은) 백야의 절정기다. 밤 9시가 넘었는데 주변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 간이 상점에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다. 무엇을 파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이다. So as for eating ice cream in the summer over here in Alaska, like how is it? Like It's fun. Today it was hot, I find. yeah, because the weather was hot. Yes. Yeah. So ice cream is something good. Yeah. 아이스크림 가게는 여름에만 문을 여는데 밤 10시까지 한다. 이때는 워낙 바빠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한단다. Have a nice day. We don't really work too much in the winter because we have school. Okay. So we just focus on school really. Thank you. 백야의 깊은 밤, 알래스카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느낌이 남달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래스카에 와서 가장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 6시간 동안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게 좋다. 배가 바다로 나가자 육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항구를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동물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수달의 사촌인 해달이다. 해달은 머리와 얼굴에 털이 하얘 바다의 노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물 위에 떠서 털을 손질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무척 귀엽다. 바위섬을 지나자 이번엔 바닷가를 거니는 사슴 가족을 만났다. 배는 섬들로 둘러싸인 프린스 윌리엄 해협에 도착했다. 배가 지나가자 물범들이 재빨리 바다에 뛰어든다. 그중 한 녀석은 배 주위를 돌면서 호기심 많게 사람들을 구경한다. 섬 옆을 지나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큰 바다 사자들이다. 봄이 되면 새끼들이 태어나 식구들이 늘어난다.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왜 바다 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알 것 같다. 이 녀석은 소음을 피해 혼자 낮잠을 즐긴다. 한 녀석은 배 가까이 다가와 묘기를 보여준다. 잠시 후
드디어 컬럼비아 대빙하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한다. 빙하 근처로 갈수록 오싹하게 추워진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푸른색 유빙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선원들이 빙하 조각을 건져 승객들에게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한다. Too much ice. The glacier is constantly calving ice. This one puts out, upwards of 10 million tons of ice a day. 하루에 1000만 톤이라니. 작은 산만한 유빙들을 보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유빙이 이렇게 많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쉽게도 컬럼비아 대빙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다음 날 헬리콥터를 타고 컬럼비아 대빙하에 가기로 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 하늘에서 보는 풍경이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어제는 바닷길로만 갔지만 오늘은 산을 넘어 컬럼비아 대빙하로 날아간다. 산 정상을 넘으니 하얀 설원이 나타난다. 얼핏 보면 눈밭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푸른색이 선명한 빙하다. 여기서 조금 더 가니 어마어마하게 넓은 빙하가 보인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컬럼비아 대빙하다. 장엄하게 펼쳐진 빙하에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면적이 서울시의 1.5배라니 그 규모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천길 낭떠러지 크레바스가 가득한 컬럼비아 대빙하는 사람의 접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빙하에서 2km 떨어진 바닷가에 착륙했다. 빙하는 그냥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다. And Columbia Glacier is the second most actively progressing glacier in Alaska. It's moving downhill at about, they clocked it up to 98 feet per day.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이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다. 다시 앵커리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센터에 들렀다. 이곳에서는 어미를 잃었거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자연으로 되돌려보낸다.
들소나 사슴, 늑대 같은 맹수들도 있다. 하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동물은 뭐니 해도 곰이다. 불곰은 육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초여름에는 싱싱한 풀을 즐긴다. 갈색 불곰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황소로 착각할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녀석은 새끼 흑곰이다. 어미를 잃고 시내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다 구출돼 이곳에 왔다. So this one here. Here comes the next one. That one broke open. But 그런데 어렸을 때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곰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 천진난만한 새끼 곰이 무척이나 치근해 보였다. 앵커리지를 떠나 이번 여행의 종착지 알래스카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수워드로 향했다. 수워드는 옛날부터 알래스카의 중심 항구였고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어업 기지다. 항구를 지나는데 낚시꾼들이 커다란 물고기를 저울에 재고 있다. 광어 같은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무게가 무려 27kg. 광어 중에서도 대형인 태평양 넙치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크고 비싼 물고기다. Get some B-roll right here. Look at that. That's a halibut chomper. Rah, rah, rah. I am your father, Luke. Nice. Lift him up. Lift him up. That's awesome. 양손에 한 마리씩 들기도 힘들 정도다. Oh, no. Come on, man. Lift. That's about your standard multi-species. 기념 촬영을 끝낸 넙치는 곧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 정도 크기면 50인분의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다. 생선 부위 중 가장 맛있는 볼살이 어른 손바닥만 하다. 직접 넙치잡이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새벽 5시 반에 출발했는데 비가 오고 풍랑이 심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다. 1시간여를 달려 넙치떼가 지나는 바다에 도착했다. 커다란 바늘에 미끼로 청어를 꿰다. 큰 넙치는 사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낚싯대를 배의 나사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낚시가 시작된 지 10여 분 정도. 옆에서 낚싯줄을 감기 시작한다. 꽤 큰 넙치가 올라왔다. 넙치는 한 사람당 2마리만 잡을 수 있다. 하나는 길이가 71cm를 넘어선 안 되고 또 하나는 크기 제한이 없다고 한다. 얼마 후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넙치가 잡혔다. 잡은 넙치는 재빨리 손질을 해 배 바닥 저장고에 집어넣는다.
거의 5분마다 한 마리씩 걸려 나온다. 알래스카에서 낚시꾼들이 왜 넙치잡이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다. 풍랑이 심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해 다들 월척은 낚지 못했다. 하지만 어디서 이렇게 큰 고기를 낚아볼까? 넙치 요리를 맛보기로 했다. 태평양 넙치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비싼 고급 어종이다. 두툼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넙치 스테이크 맛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다음 날 키나이 반도의 피오르 해안을 보기 위해 배를 탔다.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땅을 깎아 U자형으로 된 해안 지형을 말한다. 얼음이 땅의 모양까지 바꿔놓다니 빙하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 사람들이 갑자기 갑판에 모이기 시작했다. 뾰족한 지느러미가 보였다. 바다의 최강자 범고래다. 범고래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한다. 바로 눈앞에서 범고래 무리를 본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잠시 후 배는 홀게이트 빙하에 도착했다.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빙하가 무너졌다. 난생 처음 접하는 장엄한 광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앵커리지로 돌아갈 시간이다. 이 기차 2층은 3면이 통유리로 돼 있다. 기차는 아주 천천히 달리는데 2층 발코니에서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다. 기차는 원시 타이가 숲과 호숫가를 지난다. 자동차를 타고는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다.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세상에나 기차가 거꾸로 가기 시작한다. 왜일까? 나무 위에 뭔가가 있다. 새끼 흑곰이다. 기차에서 곰을 보다니 알래스카 여행의 마지막 선물 같다.